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다는 말은 이제 외신에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체제 지금 하나둘씩 당직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방금 전 언론들이 이준석의 첫 인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졌다라고 하지만 이미 몇 명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서범수 의원, 울산 울주군 지역구입니다. 서범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배틀을 통해서 뽑겠다고 했던 대변인, 그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에는 부산 영도구의 초선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총장입니다. 자,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재정, 지원, 기획 많은 것을 하게 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권한으로 이 기존의 선출직과 함께 지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부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총장으로는 사선의 중진들이 여러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번 주말 중에 설득을 해서 한 명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총장의 공개는 월요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최고위원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뒤 여성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에 3명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중에서 확정된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자, 그리고 5명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여성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7명 중 지금 현재 3명이 여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만약에 한 명을 더 여성 최고위원을 지명한다면 4대4가 됩니다. 자, 여기에 정책위 의장이 또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 역시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이 경우는 원내대표와 의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논을 해서 정책위 의장을 지명합니다. 자,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과거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선출됐지만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성 최고위원이 누가 지명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후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구체적으로 여러 명이 지금 언론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너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도 나오고 또 민현주 전 의원 이름도 나옵니다. 또 이 외에도 여명숙 전 게임물 영상 무슨 등급위원장인가요? 아무튼 여러 명의 이름들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지금 또 언론들이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 둔 점 찍은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성 지도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본인이 이미 점 찍어둔 사람을 지명하지 않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페미니즘 논쟁입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는 반페미니즘인 것처럼 진중권 전 교수는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여성을 중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 이 수석 대변인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황보승희 의원도 여성입니다. 자, 어쨌든 여성 당직자 비중이 확 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확 젊어졌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도 70년대생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의 인사는 각종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준석의 첫 번째 숙제는 당직 인선입니다. 자, 사무총장에는 지금 뭐 권영세, 박진, 권성동 사선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분들 중 한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도 원외입니다. 따라서 당내에 있는 중진 의원을 발탁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 유승민계냐 뭐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개파색이 옅은 중진, 지금 권성동, 박진, 권영세 이 세 사람은 유승민계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파에 속합니다. 권영세, 박진 의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권성동 의원과 권영세 의원 이미 한 차례 사무총장을 지낸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는 윤석열입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 강릉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외가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고 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검사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세 의원 역시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법대 검사 선후배 관계고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진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진 의원 역시 사선의 중진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역구입니다. 자, 권영세, 박진 둘 다 사선의 서울이 지역구인 중진, 권성동,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주말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뭐 인터뷰 같은 거 말고는 당직 인선에만 골몰한다는 겁니다. 다만 당직을 정하더라도 이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일제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이, 비서실장의 서범수 의원이 내정됐다는 겁니다. 자, 서범수 의원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중진 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은 이런 겁니다. 초선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앉혔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생각은, 자, 대개 재선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하고 초선 의원 또는 원외 인사가 대변인을 지냈던 것이 관행인데, 이준석의 생각은 대변인은 이 공개 배틀, 그러니까 토론을 시키고 뽑겠다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대학생도 대변인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초선을 수석 대변인에 앉힌 것은 대변인에는 더 젊은 사람이,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아마 대변인에 지원하기는 힘들 겁니다. 수석 대변인이 황보승희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70년대생 초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전을 치러야 할 대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보승희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전투력이나 그동안 보여줬던 이 공개적인 발언들이 수석 대변인감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지금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젊기 때문에 젊은 대변인으로 가겠다. 그리고 뭐 황보승희 의원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하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불안함을 더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지금 당내에는 괜찮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초선이나 재선이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싸운 것을 보면 윤희숙 의원이나 뭐 김은혜 전 대변인이나 기억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김웅 의원도 있습니다. 자, 김웅 의원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싸움은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발탁했습니다. 스카우트했기 때문에 유승민에다 이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희를 내정했다는 것이 맞다면 대변인은 훨씬 나이나 뭐 급이나 이런 게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떼찌들은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대변인 배틀을 할 때 20대 대학생이나 재선 의원이나 같이 한번 붙어보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재선 의원이 이런 대변인에 공개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멋지지 않습니까? 배지들은 뭐 무조건 나오면 다 돼야 됩니까? 아무튼 지금 이준석의 첫 인사 황보승희, 서범수 이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는 좀 충격받은 모습도 보입니다. 재선이 가던 자리를 초선, 그것도 이런 대변인 경험이 없던 황보승희 의원에게 내정을 했다면 이것도 실험일 수는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준석은 새로 배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임명할 대변인한테 기대를 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상당히 젊어지고 변화한다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지금 시선이 싹 쏠리고 있습니다. 자, 뉴스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황보승희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의 제안을 수락할 뜻을 밝혔다며 사실상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 밖의 여성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아니다. 여성으로 임명하겠지만 선출된 최고위원이 대부분 여성이라 그것에 대한 고심도 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출직 4명의 최고위원 중 김재원 전 의원을 빼고는 조수진, 배현진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까지 전부 여성입니다. 게다가 정미경 전 의원도 이 스피커로서 역할을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이고 또 배현진 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수진 역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거의 대변인급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 역시 뭐 대변인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이 현명한 이 꾀돌이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석 대변인이 오히려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새로 경쟁을 통해 발탁될 대변인의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 나온 인물들 어쨌든 여러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니라고 뉴스완에 임명 이 코테이션을 한 이 당직자는 말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될까요?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당초 정책위 의장도 여성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여성인데 수석 대변인도 여성인데 정책위 의장까지 여성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가 여성이 더 많아집니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을 파격적으로 정책위 의장 이런 것도 뭐 가능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의 첫 번째 인사는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서범수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도도 상당히 지금 충격인데 계속해서 사무총장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은 3명이지만 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인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유승민계 뭐 또는 뭐 이런 논쟁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고민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오세훈 시장 말처럼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이걸 녹이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탕평 인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언론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이 당직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의 인사 특히 베일 속에 쌓여있는 숨기고 있는 그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굴까? 요게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